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10시에 1시간, 2시간씩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면 새벽에 또 깨어나서 아침까지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면 견딜 수 없이 졸려서 낮잠을 자고 또다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63세가 되던 해 갑자기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금세 잠들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전쟁을 치르듯 잠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봤지만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이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불면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깨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사실 정상적인 수면 패턴의 일부입니다. 진짜 불면증은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밤중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상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잠자리 준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집에서 저녁이 되면 하나둘 전등을 끄고 잠자리 준비를 하듯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 전체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전체 수면 시간이 20-25%를 깊은 잠으로 잤다면 60대가 되면 이 비율이 5-10%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깊은 잠은 마치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세 번째는 생체 리듬, 즉 우리 몸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24시간에 딱 맞춰 돌아가던 몸의 시계가 나이가 들면서 23시간 30분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만 되어도 졸리기 시작하고 새벽 4시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방어력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202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68%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깊이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마치 청소부가 일하듯이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당 조절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 부족이 일주일만 지속되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 전 단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60대 이상에서 당뇨병 발생률이 1.7배 높았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이 모든 것이 수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우울증 발생률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젊을 때보다 치료가 어렵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은 더욱 망가져 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약 없이 깊은 잠에 빠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우리 몸의 체온 리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손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오는 경험해 보셨나요? 실제로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2도 정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의 중심 온도는 내려가지만 손과 발끝의 온도는 오히려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라디에이터처럼 손발을 통해 열을 방출해서 몸의 중심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손발 온도가 따뜻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5분 빠르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들기 1시간 반 전에 족욕을 해보세요.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담고 발을 15분간 담그시면 됩니다.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나니까 주의하세요. 족욕을 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족욕이 번거로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거든요. 샤워 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식어지면서 잠이 오는 신호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 때 양말을 신고 자보세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양말을 신고 자냐고 하시는데 실제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분 30초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단 양말을 고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면이나 실크 소재의 느슨한 양말을 선택하세요. 특히 발목 부분이 조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제 환자 중에 이명숙 님이라는 69세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양말 신고 어떻게 자냐며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니까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양말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활용한 황금 시간대 낮잠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면 오히려 밤잠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을 연구한 결과 하루 중에 졸음이 가장 강하게 오는 시간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두 번째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 오후 시간대는 점심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3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에 낮잠을 시작한 그룹이 다른 시간대에 낮잠을 잔 그룹보다 밤잠의 질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낮잠의 길이입니다. 절대로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분이 지나면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깨어나면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고 밤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정확히 20분입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20분 후에 깨어나세요. 처음에는 20분으로 뭐가 달라지나 싶으실 텐데 이 20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낮잠을 잘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완전히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한 자세로 자면 깊은 잠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목을 받쳐주는 쿠션 하나 정도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낮잠을 자기 전에 카페인 하나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라고요? 라고 놀라실 텐데 카페인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데는 약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낮잠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깨어날 시간에 맞춰 카페인이 작용해서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로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때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드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3시 이후에 졸음이 온다면 차라리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호흡과 근육 이완 기법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빨리 잠들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경험해 보셨죠? 이것은 우리 뇌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엑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숨을 완전히 내쉬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 코로 4개를 세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7개를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입으로 8개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리면 숨을 참는 동안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깊은 명상 상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애리조나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4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분당 15회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7개를 세면서 숨을 참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한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4-5-6이나 4-6-7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호흡법과 함께 근육 이완법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차례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5초간 움켜쥐듯이 긴장시키세요. 그 다음 갑자기 힘을 빼면서 편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가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히 얼굴 근육을 이완할 때는 눈을 꽉 감았다가 힘을 빼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자연스럽게 닫아보세요. 턱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잡념 차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들은 잘 지내나, 집값이 또 올랐나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거든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00부터 거꾸로 세기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크고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100이라는 숫자를 머릿속 칠판에 크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99, 98 이런 식으로 내려가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잡념이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숫자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데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서미영 님이라는 72세 분이 계신데 이분은 30년 넘게 잠자리에서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머리가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구나라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숫자 70쯤 세면 잠이 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춥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시원한 환경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50%에서 60%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면서 자주 깨게 되고 너무 습하면 끈적끈적해서 불편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꼭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빛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블루라이트라고 부르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이 청색광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녁에 뭘 하고 지내나? 라고 하실 텐데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는 활동보다 귀로 듣는 활동이 뇌를 덜 자극합니다. 만약 꼭 텔레비전을 봐야 한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어둡게 하고 2m 이상 떨어져서 보세요. 침실에는 작은 야간등 하나 정도만 켜두시고 이것도 가능하면 주황색이나 빨간색 계열의 따뜻한 빛으로 선택하세요. 최근에 나온 수면등 중에는 해가 지는 것처럼 점점 어두워지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것보다는 일정한 소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것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갑작스러운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면 귀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단 너무 깊숙이 넣으면 귀에 압박감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시고 아침에는 꼭 빼주세요. 침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는 본인의 어깨너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15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이때 창문을 통해서는 안 되고 직접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창문 유리가 수면에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구름 낀 날의 햇빛도 실내 조명보다 10배 이상 밝습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쬐면 운동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강한 빛을 피해야 합니다. 오후 7시 이후부터는 집안 조명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여보세요.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나 LED 전구 중에서도 따뜻한 색온도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세 끼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면 소화를 위해 몸이 활동 모드로 바뀌면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온 리듬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잠들기 1시간 반 전 족욕, 2시간 전 미지근한 샤워, 그리고 면 소재의 느슨한 양말을 신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열을 방출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황금 시간대 낮잠법입니다. 오후 2시 20분에 정확히 20분간 소파에 기대어 자는 것,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밤잠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4-7-8 호흡법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잊지 마세요. 4개를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7개를 세며 참고 8개를 세며 내쉬는 것, 그리고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차례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 마지막으로 100부터 거꾸로 세면서 잡념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네 번째, 침실 환경 최적화를 놓치지 마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뇌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체 리듬 재설정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15분간 직접 햇빛을 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며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제가 지난 3년간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수면의 비밀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누적에 있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리듬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푹 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몸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치매를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검증된 의학 정보들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잠 못 이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